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로 보나 발사 지점으로 보나 미사일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오늘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8시 30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첫 발사는 오후 4시 29분으로 42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고 이어 20분 뒤인 오후 4시 49분에 쏜 두 번째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7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두 발 모두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으며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지역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4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포함한 240mm, 300mm 방사포 등을 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시는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평안북도 구성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기 전에 미사일 발사 장소로 주로 사용되던 곳으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곧바로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다. 그래서 불상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된 게 있는지요? 네, 일단 국방부가 단거리로 추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중장거리인 노동 미사일도 연료로 사거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사일의 종류로는 고도가 50km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 동력으로 나는 순항 미사일보다는 로켓 추진체의 힘으로 나는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지난번, 그러니까 4일의 발사 때보다 강도가 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사거리가 지난 주말에 쏜 발사체보다 더 멀리 갔다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4시 30분쯤 발사한 것은 420여 킬로를 날아갔습니다. 지난 4일 발사 때 최대 사거리가 240km 날아갔으니까 훨씬 늘어났죠. 또 지난번에는 동쪽에서 해상에 쐈다면 이번에는 서쪽에서 내륙을 관통해서 동쪽 해상으로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400km가 넘는다면 훈련이라기보다는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또 4시 50분쯤 270km를 쏜 것은 수도권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신오리에서 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오리는 지난번에 미국 CSIS에서 비밀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짚었던 곳이기도 한데 근데 나중에 얘기가 나온 것은 신오리가 아니라 구성에서 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구성은 좀 생소한 곳이어서 어떤 곳입니까? 네, 구성은 북한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오리에서 서북방 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2017년 5월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곳으로도 알려집니다. 주로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신오리라고 했다가 구성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합참 관계자는 신오리 지역에서 구성 일대로 정확하게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오리에서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다가 구성에서 쏘아서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군 당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 국방궁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잠시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도 연결하도록 하죠.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에 그러니까 8시 반부터 취임 2주년 맞아서 KBS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때 바로 연결해서 그 인터뷰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조금 좀 뭐랄까요, 좀 경황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안보실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4시 30분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과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리던 NSC 회의가 오늘 1시간 앞당겨서 3시에 열렸기 때문에 이미 도발이 시작되기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 실장 등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청와대로부터? 네,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조금 전인 7시 50분쯤 냈습니다. 고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역시 이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좀 조율을 통해서 보다 좀 확실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워싱턴은 아침 일찍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도 연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청와대 계획이 혹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인 오후 4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쌀과 같은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또 미국 측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월 말이 아닌 중순쯤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에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이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8시 반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들은 시작이 되면 연결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닷새 전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에 절제된 대응을 해왔죠.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으면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식량 등 대북 지원을 논의하면서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대응 수위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지금 거기 아침 일찍 시간이라서 미국 정부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오전 7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8시간 전에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한 언급이 마지막입니다. 슬슬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가동할 시간이긴 합니다.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요.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을 아침 이른 시간에 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과 닷새 만에 또다시 발사한 의도 등을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로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 오전 11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닷새 전에 발사체가 나왔을 때는 합참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엔 뭐 마찬가지 상황일까요? 이번 경우는 한국 합참이 이미 단거리 미사일 2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닷새 전의 상황과는 다소 다르게 즉 미사일이라는 점은 시인을 하면서도 단거리인 점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아직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이나 아니면 미 정부 입장이 나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입장이 나오냐가 주목을 받을 것 같군요. 아무래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적으로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강해지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간의 토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인 만큼 북미 협상을 실패로 몰아가는 듯한 대응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 기존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신중하게 본다면 그런데 혹시 이른바 레드라인에 접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 레드라인에 근접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군사 연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라토리엄, 즉 북한의 미사일 동결의 대상은 단거리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이를 위협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이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모두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쏨에 따라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의회 강경파도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합참이 오늘은 지난주 발사 때와는 달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닷새 만에 또 이걸 쏘아 올린 이유는 뭔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합참이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이유는 일단 비행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발사 장소와 비행 거리 그리고 고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확실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 합참교본 및 미 정보기관의 공개정보 보고서에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탄도비행하는 유도무기 중 사거리 300에서 1000km 범위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두 발의 미사일이 각각 270km, 420km 비행했다면 비행 궤적 등을 고려해 이들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사일인지도 알 수가 있나요? 아직 자세한 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행 거리와 고도로 추정을 해본다면 스커드 계열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소영 기자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420km 그리고 270km 게다가 최대 고도는 약 50km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예.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500km 정도인 스커드 C와 사거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 두 미사일이 만약에 같은 기종이라면 420km가 최대 사거리고 270km는 성능을 조절해본, 작전 성능을 시험해본 것이라면 이것이 스커드가 아닌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도를 높여서 쏘는,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도를 높여서 고각 발사를 했다면 그만큼 이제 최대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난 4일 발사 때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동해안에서 거의 발사를 했었는데 서쪽에 이번에는 구성 근처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쏴서 내륙을 관통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각 발사를 해서 내륙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최대 사거리가 일단 420km에서 더 많이 늘어나진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단거리입니다. 예.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들, 그 사거리들을 좀 지도에 펼쳐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커드 계열이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약 500km, 이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여기보다 더 넓은 것이 일본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1300km의 노동 미사일, 그리고 3000km 무수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다음 괌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5000km의 화성 12형이고 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이 바로 화성 15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짧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일단은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방사포 전술 유도목이 이게 비행거리가 240km 정도라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단거리긴 하지만 비행거리는 뭐 크게 뭐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닷새 만에 사실상 도발이 반복됐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사거리가 늘어났는데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고 또 식량 지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부원장에게 좀 견해를 물어봤는데 식량 지원 수준에서 논의가 그치고 또 한미가 추가적으로 별다른 합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아무튼 무력 시위라면 미국이 더 양보하라고 이렇게 시위한 것이라고 본다는 건데 당장 비건이 와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식량 지원이라도 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네. 북한이 지금 어찌 보면 뭐 큰 도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도박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이런 게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도발의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한미의 반응이 또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장거리 쏠 수도 있겠죠. 뭐 이번에 일본에까지 나가는 도발까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스쿼드 계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거리면은 노동도 남아 있으니까. 예. 노동도 남아 있다. 노동 아까 1,300km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네. 이런 뭐 일본 쪽은 상당히 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당장 2016년이나 2017년처럼 판을 깨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4일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발사 장소를 여러 군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쏜다거나 예. 아니면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이제 은폐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만일 1,300km짜리 노동을 쏜다면 레드라인을 거의 이렇게 살짝 닿는 정도 혹은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 더 멀리 나가는 걸 쏘면 이건 뭐 분명히 레드라인은 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지금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4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군의 표현이 달라진 건 비행거리가 약 70km에서 200km 사이였던 닷새전과 달리 이번에 추정 비행거리가 각각 420km, 270km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만일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수평으로 날아가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합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보다 공격 범위도 넓고 방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2006년과 2009년 결의를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제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끝나야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금 서울에 와 있죠. 물론 북한의 도발은 이 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당국은 인도적인 지원과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인데 내일은 어쩌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8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아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습니다. 또 국내의 북한 전문가들과도 두루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내일 진행될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 논의, 비건 대표의 방안에 있어가지고 이 한미 간의 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서 찬물을 끼얹는 비건 대표는 내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 4시 30분과 4시 50분에 각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소식이 나왔죠. 북한이.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국방부 바로 연결해서 좀 우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군에서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군에서 입장을 추가로 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군 당국 관계자는 한 발은 이스칸데르급, 다른 한 발은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이라면 지난 주말에 북한이 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군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분석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왜 또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이냐. 국방부 쪽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만 좀 듣죠. 예, 국방부 쪽의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식량 지원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까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쪽 협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이슈를 인도 지원이나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 쪽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이 최근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일에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ICBM 시험 발사를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군부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